안녕하세요, 여우별입니다. 오늘부터는 포토샵 기본 툴과 단축키 관련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까먹고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불러와 보려고 해요. 이 빈 화면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화면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떴죠. 전 여기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왼쪽에 세 가지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볼게요. 그러면 무브 툴이라는 짤막한 동영상이 담긴 설명이 나오죠. 한글판에서는 이동 도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툴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단축키는 V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어요.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창이에요. 지금 레이어 창을 보시면 한 개 있어요. 하나의 레이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썸네일 옆에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써 있고 그 옆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자물쇠가 있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옮기려고 드래그를 해봐도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이런 알림창만 계속 뜨게 돼요. 이런 창이 안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의 빈 공간 이쪽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뉴 레이어 창이 뜰 거예요. 이 레이어의 이름을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건데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아까 있던 자물쇠 아이콘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이 백그라운드에서 레이어 0으로 바뀌었죠? 이러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 툴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됐죠? 완전 신기하죠? 그럼 이걸 다시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왼쪽으로. 헉! 너무 신기하죠? 다시 가운데로 옮겨 볼까요? 가운데쯤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동 도구예요. 선택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동 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조금만 옮기고 싶은데 너무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는 항상 이동 툴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옮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키보드 화살표 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볼게요. 여기 자그마한 틈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지금 1픽셀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계속 눌러볼게요. 누르고 있어 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헉, 너무 신기하죠? 왼쪽으로 가볼까요? 저 키보드 왼쪽 방향을 눌러볼게요. 쭉.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한번 쭉. 하나씩. 잘 되고 있죠? 아래로도 옮겨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따다다다다다 누르셔도 되고 쭉 누르고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 칸씩 움직이니까 너무 감질맛 나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쉬프트를 누르시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조그만하게 실같이 움직이던 게 아까보다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움직였죠. 쉬프트 누르고 3번만 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죠. 그냥 한 칸씩 움직일 때는 1픽셀씩 움직이는 건데
Shift를 누르면 10픽셀씩 같이 움직여져요. 제가 설명을 위해 잠깐 이 이미지를 크게 확대할게요. 지금 이게 최대치로 확대를 한 모습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드래그 해보시면 막 알록달록 여기가 지금 강아지 털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맨 왼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을 때는 1픽셀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1픽셀이라는 건 지금 이 네모 하나하나가 1픽셀짜리예요. 1픽셀들이 모여서 아까 그 강아지 모습이 된 거예요. 1픽셀을 옮긴다는 것은 여기를 잘 봐주세요.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한 칸. 그럼 지금 오른쪽으로 1픽셀이 밀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미지를 옮기니까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 배경화면이 나와요. 그쵸? 이 배경화면의 의미는 지금 이 부분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한 칸을 더 옮겨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그럼 이만큼이 또 한 번 움직여서 두 칸이 움직였죠? 이게 지금 가로로 2픽셀 움직인 거예요.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화살표. 그러면 지금 3픽셀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까 Shift를 누르면 10칸씩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룰러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지금 하나하나 픽셀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1픽셀 이동한 거고요. 한 칸 더 옮기면 2픽셀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10칸씩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눌러볼게요. 딱 맞춰서 이동이 됐죠? 조금 더 옆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여기 20까지 다시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키를 눌러볼게요. 딱 10칸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꼭 오른쪽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를 활용해서 아래 위로 양옆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 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도구에 아까처럼 마우스를 올리시면 간단한 설명이 담긴 동영상이 뜨죠. 마퀴툴이라는 건데요.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선택 도구라고 이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단축키는 M입니다. 잘 보시면 끄트머리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어요. 이게 단축키를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선택해 볼게요. 이 도구는 내가 원하는 지점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강아지의 얼굴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얼굴 모양대로 드래그 하면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까지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얼굴까지 되겠죠? 원하는 부분까지 됐을 때 마우스를 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테두리가 생겨요. 이 영역이 지금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로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아까 그 이동 툴, 첫 번째 툴로 선택을 바꾸시고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이 선택된 곳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다른 쪽 아무 데나 대고 클릭 한번. 그럼 없어지고요. 다시 드래그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네모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시작점에서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Shift를 누른 상태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크게 해도 작게 해도 정사각형 비율을 유지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한번 다시 비교해 볼게요. 그냥 드래그는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만
Shift를 누르시면 비율이 맞춰서 움직였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Shift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Shift를 누르고 앞발만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너무 잘 됐죠? 다른 데 클릭하시면 없어지고요. 잘하셨고요.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발만 선택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기 꼬리도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꼬리를 같이 선택을 하면은 앞발이 풀려버리죠. 그래서 앞발이 풀렸네 하고서 다시 선택을 하면 꼬리가 풀려버려요. 이 귀여운 다리 외에도 꼬리도 선택하고 싶고 귀도 선택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 이 마우스 포인터를 좀 잘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볼게요.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플러스 무늬가 생겼죠. Shift를 떼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면 플러스 모양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다른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완성됐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마우스, 기본 마우스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번엔 얼굴 쪽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영역이 3개로 늘었죠. 아주 잘 따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꼬리는 다시 빼고 싶어요. 빼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포인터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는 Shift가 아니라 Alt를 눌러주시고 한번 잠깐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까 플러스가 생겼던 자리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Alt를 누르시고 없애고 싶은 쪽에 있는 선택된 영역을 같이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부분만 조금 빼볼게요. 자, 이 마우스에서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세요. 뺄 부분만. 그러면 지금 선택 부분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을 없애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콕 찍으시면 없어져요. 단축키가 조금 생소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꼭 단축키를 이용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마키 툴을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있는 하위 메뉴가 보여요. 두 번째 줄에. 여기에서 이 설정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거는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드래그 하시면 처음에 원래 하셨던 선택 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 추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계속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해 볼게요. 세 번째 걸 누르고 드래그 해보시면은 빠지죠. 이거는 뺄 때 사용하시는 선택이에요. 드래그 한 만큼 지워집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교집합을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있는 이 부분이랑 제가 새로 만드는 부분이랑 합쳐지는 공간, 거기만 남을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에 마주 닿았던 공간만 남았죠. 아무튼 맨 처음 거를 선택을 해놓으시고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마키 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동그란 모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아까 사각형 모양의 땡땡이에서 동그란 모양의 땡땡이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드래그를 해보실게요. 드래그. 오, 잘하셨습니다. 아까랑 달리 선택하는 툴이 둥글죠? 이거는 원형으로 선택해야 할 때 쓰면 되는 도구예요.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먼저 그리실 때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만약에 정원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깔끔한 정원이 선택됩니다.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다른 데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이 강아지를 동그란 모양에 한번 담아볼게요. Shift 누르시고 드래그. 네요, 쉽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추가, 추가, Alt를 누르면 빼기, 빼기, Alt를 누르면 빠집니다. 이 강아지를 정원의 가운데로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 부분에 가운데쯤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럼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원이 퍼져나가죠. 처음에 알려드린 건 클릭하는 지점부터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쪽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쪽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Alt를 누르고 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그 지점부터 가운데로 표기가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실게요. 코에다가 Alt를 찍고 원을 만들어 보세요. 드래그. 그러면 코부터 원이 늘어나죠. 아, 근데 이런 타원형 싫고 정원이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원의 모양으로 한가운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꼬리 부분에서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쪽 부분에서 이만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가운데로 가시고 Alt 누르시고 정원으로 만들 거니까 Shift도 같이 누르시고 드래그. 그럼 이렇게 꼬리가 가운데 오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물론 사각형도 정사각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아까처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네모를 다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Alt, Shift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가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가운데부터 나오는 정사각형.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 여기 뒷발 쪽으로 해볼게요. 뒷발의 가운데쯤에 커서를 두시고 Alt, Shift, 드래그 하시면 발이 가운데에 오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